안녕하세요. 누런 황금벌판, 붉게 사과도 익어가고 석류는 입 벌리기 시작하는 수확의 계절. 농부님들 일손 바빠졌으나 흐뭇한 미소가 있고 땀 흘린 만큼 수확도 좀 있었으면 해서 오늘은 가을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요란스럽던 매미들 가을 풀벌레에 자리 넘겨주고 참새들 놀던 전깃줄에는 제비들이 몰려와서 여행 연습 한창이고 해바라기도 고개 숙여 수확을 기다리고 코스모스는 아름답게 단장을 시작하는 그런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봄과 가을은 기온이 비슷해서 닮은 듯하나 봄과 가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봄은 들뜨게 해서 우리를 활동하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들고 가을은 차분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또 봄은 낮이 길어져서 준비하게 하고 가을은 밤이 길어져서 우리 걷어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은 기온은 비슷한 듯하나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봄과 가을이 기온은 비슷해도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 중 하나에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보낸다. 그런 옛말이 있는데요. 왜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낼까요? 요즘 그런 시어머니들은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시어머니들은 없는데 전에는 우리 엄마들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봄에는 하루만 나가서 일을 해도 얼굴이 시커멓게 타거든요. 근데 가을에는 나가서 일을 좀 해도 얼굴이 시커멓게 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봄에 타는 시기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예쁜 딸 너무 아까워서 가을에 딸은 타지 않을 때 볕일 때도 타지 않을 때 가을에 내보낸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봄볕보다 가을 햇볕이 더 따끈하거든요. 가을 늦더위가 더 더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봄에는 나가서 한나절만 있어도 시커멓게 얼굴이 걸리는데 가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얼굴이 타는 것은 우리가 그 햇빛에는 자외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외선이 강하면 우리 건강을 좀 해치거든요. 그걸 우리 몸이 알아서 봄에는 커튼을 칩니다. 커튼을 멜라닌 색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피부로 내보내 가지고 검정 커튼을 탁 쳐서 자외선 오는 것을 차단하는데요. 왜 그러면은 가을볕에는 그렇게 차단을 시키지 않느냐면 우리 피부가 봄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이 올 걸 미리 압니다. 여름에는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이 너무 엄청 강할 것을 미리 알고 봄에는 커튼을 치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서 커튼을 치는 작업을 하는데요. 우리 몸이 가을에는 겨울 올 걸 미리 압니다. 겨울에는 그렇게 심한 자외선이 내리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커튼 칠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는 가을에 충분히 햇빛을 받아서 비타민 D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몸에 비축해 놔야만 겨울에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알아서 봄볕에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고 가을볕에는 멜라닌 색소를 잘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얼굴이 잘 안 탑니다. 이것도
우리가 신기한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자연은, 모든 자연, 또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체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절에 따라서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다 자기가 알아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그런 신기한 센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가을 하면은 그냥 언뜻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몇 종류가 있는데요. 억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억새. 억새가 정말 하얗게 화사하게 펴 있는데요. 이 억새는 잡초의 대장입니다. 잡초의 대표입니다. 잡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야채하고 달라서, 야채는 정말 우리 농부님들이 그렇게 잘 가꾸어주고 돌봐주고 해도 잘 자라지 않는데, 이 잡초들은 제발 없어져 주기를 바라도 엄청 강해서 없앨 수 없는 것이 그 잡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억새입니다. 이름도 억새고. 그래서 이 억새는 가장 좋지 않은 곳, 척박한 땅, 다른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곳에서 자라는 것이 이 억새인데요. 이렇게 강한 억새라도 가을 되면 다 죽어 없어집니다. 뿌리는 살아있을 망정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죽어서 정리가 됩니다. 야채들은 농부님들이 그렇게 가꿔줘도 잘 자라지 못하는 것들인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대로 겨울을 나지 않습니까? 월동 채소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한 잡초들은 가을 되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다 죽어서 거름이 됩니다. 그렇게 거름이 돼줘야만 우리 농부님들이 그 다음에 겨울 내내 죽어서, 이 죽은 잡초들이 겨울 내내 이제 그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거름이 돼지면, 거름으로 만들어지면 봄에 우리 농부님들이 그곳에다가 옛날에 비료 없을 때, 비료 없지만 이것이 퇴비가 돼서 우리가 그 식량을, 야채를 우리가 파종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억새를 비롯한 잡초들은 거의 대부분 가을에 다 없어지도록, 죽도록 뒤앉아 있습니다. 이것도 신기한 자연 현상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거름된 잡초들이 거름을 만들어 놓은 곳에 봄에 농부님들이 여러 가지 파종을 하면 여름 내내 이놈들이 자라서 가을 되면 수확기가 오는데요. 가을에 그냥 생각나는 대표적인 거, 가을 하면 떠오르는 거, 코스모스도 있고 가을 국화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떠오르는 그 꽃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해바라기입니다. 이 해바라기도 정말 재미있습니다. 해바라기는 하루 종일 해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큰 얼굴에, 해 닮은 큰 얼굴에 키만 크고 목도 굵직합니다. 애당초 해바라기는 아름답게 치장하는 거하고는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름 내내 해만 바라보고 자라다가 가을 되면 검게 그을린 얼굴, 겸손히 고개 숙여서 농부들이 손길을 기다립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사모해서 해만 바라보고 해만 의지하고 삽니다. 오늘 저는 해바라기가 부럽습니다. 이렇게 해바라기가 연글 때쯤 되면 이제 밭에 콩인데요, 이게 콩. 이런 콩도 있고, 콩밭 옆에는 팥도 있고, 이렇게 콩을 수확하는 시절인 가을이 되면 농부님들이 일손이 엄청 바쁩니다. 콩만 수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일도 수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확할 일들이 많아서 정말 눈꽃 쓸 새 없이 바쁜 시기가 이 가을인데요. 근데 이 콩밭, 이 콩들이요, 농부님들이 바쁜 사정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때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좀 농부님들이 바빠서 벼 수확도 하고 또 뭐 과일 수확도 하고 시간 좀 남을 때 와서 지들 수확해 줄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얘들은 그러지 않고 시간 되면 다 연글면 농부가 오지 않아도 그냥 튕겨져 나가서 씨를 퍼뜨리고 맙니다. 이렇게 수확철을 놓치면 가을 따끈따끈한 낮에 콩밭이 난리가 납니다. 툭툭툭툭툭툭 콩 튀는 소리가. 그럼 농부들은 엄청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때를 놓치면 콩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콩들이 다 그냥 튕겨 나가져서 없어집니다. 근데 이 콩하고 콩밭 옆에 밭도 있는데요. 이 콩 심어놓은 밭, 팥 심어놓은 밭, 그 옆에 밭두렁에 새콩, 새팥이라 해서 그 들콩, 들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요거보다 콩이 아주 작고 팥도 작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농부님들이 가꾸어주는 곡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들이 알아서 그 밭두렁에 같이 삽니다. 그래서 섞여 있거든요. 들콩하고 들팥하고. 근데 요놈들이 수확하는 씨가 익는 시기가 좀 차이가 납니다. 들팥이 좀 먼저 익고 들콩은 좀 지난 다음에 그 씨가 연 겁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 들팥, 들콩을 수확할 때, 거둬들일 때 먼저 익은 들팥을 수확하려고 들콩과 들팥이 섞여 있는 그곳에 가서 너무 바삐, 너무 급하다고 막 회집고 다니면 일주일쯤 후에 수확하는 들콩 수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콩, 팥, 제때 연글었을 때 수확하지 않으면은 얘들 콩팥을 우리가 수확하기가 어렵고, 들콩, 들팥 수확을 하러 가서 열심히 한다고 너무 회집고 다니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확 시기에 농부님들은 때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정말 하나하나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수확하지 않으면 마지막 결실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밭에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수확을 할 때쯤 되면, 수확을 마칠 때쯤 되면 참새들 놀던 놀이터였던 이런 전깃줄에 제비들이 모여듭니다. 이 제비들도 참 재미있는데요. 강남 같은 제비가 봄에 오지 않습니까? 봄에 오면 마을에 각 집에 흩어져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져가지고 알을 낳고 새끼가 부화하고 나면 이 어미들은 아주 부지런하게 벌레를 물어다가 새끼들을 기릅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다 자라면 이제 가을이 되는데요. 가을이 되면 얘들이요, 각자 다른 집에 살던 제비들이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얘들이 핸드폰이 있을 리가 만문데요. 어떻게 연락을 하는지 이 제비들은, 가을철 제비들은 오늘은 마을의 이장님 댁 앞에 있는 전깃줄에 모여.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제비들이 그날은 다 이장님 댁 앞으로 모입니다. 오늘은 순이 할머니네 집 앞으로 모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지들끼리 연락이 되면 그날은 다 온 마을에 있던 제비들이 순이 할머니 집 앞에 모입니다.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따로 떨어져 살던 놈들이요. 그렇게 한 곳에 모여서 먼 길 여행하는 연습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연습을 마친 후 어느 날 갑자기 제비는 사라집니다. 똑같이 한 날 같이 강남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자연 현상 중, 가을에만 볼 수 있는 우리 자연 현상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온 산에
아름다운 단풍이 물들었는데요. 붉은색, 노란색, 갈색 단풍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정말 가을사는 아름다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은 가을 단풍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색깔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붉게 문들고 어떤 것들은 노랗게 문들고 어떤 것들은 갈색으로 문들거든요. 근데 이 색깔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우가 달라집니다. 대우가. 빨간색으로 물드는 것은 저는 학교 다닐 때 코팅해 가지고 다녔고, 노란색으로 물든 것은 책갈피했는데요. 갈색으로 물든 단풍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갈색 단풍들은 정말 바보입니다. 이왕에 단풍이 들 거면, 아니 단풍이 안 들려면 모르겠어요. 이왕에 단풍을 들려고 작정을 했으면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단풍 들어서 인간들의 사랑도 좀 받고 대우를 받지, 왜 갈색으로 단풍 들어가지고 천덕꾸러기가 될까요? 가을산에 가면 신기하게도 그 바보 같은 갈색 단풍이 제일 많습니다. 이 갈색 단풍은요, 바닥에 떨어져서 널려 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질겅질겅 밟고 가고. 노란색, 빨간색 단풍은 다들 좋아하는데요. 왜 그런 바보짓 하는지 저는 어느 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갈색 단풍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야, 갈색 단풍아, 너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단풍 들면 사랑받고 대우받을 거 몰라? 이렇게 제가 갈색 단풍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갈색 단풍이 짜웃짜웃 얘기를 해줄까 말까 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할아버지, 저도요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단풍 들면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도 받고 대우도 받을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 저희들까지 다 대우받으려고 다 빨간색으로 단풍 들면 가을산이 예뻤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가을 산에 갔더니요, 다 대우받으려고 모든 놈들이 다 빨간색으로 단풍이 들어서 온 산이 빨개. 그러면은 가을산이 좀 덜 예뻤겠지요. 갈색 단풍, 지들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단풍 들면 더 사랑받을 거 다 알지만 빨간색, 노란색으로 단풍 드는 놈들 더 돋보이게 해주려고 자기들은 갈색으로 단풍이 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갈색 단풍이 얼마나 귀하든지, 얼마나 귀해 보이든지. 저요, 지금 한갑을 훌떡 넘겨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70이 더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는데요. 그렇게 60년, 70년 되는 살아오는 동안 갈색 단풍같이 살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삶을 사는 적은 있어도 내가 남한테 대우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갈색 단풍같이 낮은 위치에서 산다? 저는 그렇게 살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갈색 단풍이 저한테 엄청난 교훈을 알려줬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갈색 단풍같이 살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기는 생겼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삶이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혹 한두 번만이라도 갈색 단풍같이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가 마지막 죽을 때 한두 마디라도 할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 아름다운 갈색 단풍들이 또 저한테는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가을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은
가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